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의원 노윤상입니다. 바로 구정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행부에서는 물음에 간결하게 답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에 계시죠? 언제까지 모집하고 있는지요? 예, 행정관리국장 박규태입니다. 20일까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청 자격 기준 강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되는 것인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신청 자격은 이제 저희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동에 소재한 학교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그리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에 교육 이수 조건에 있는데 선정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선정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면 다 자치위 위원이 위촉이 되나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육을 먼저 듣고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 의원은 교육을 먼저 받는 것보다 선정 후에 교육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개선할 혹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각 동에서 활동하는 민간 단체들에게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연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보조금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혹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좀 부족하다라든가 올려달라는 단체 혹시 있었나요? 예,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지원 보조금 적절하게 쓰이는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그 부분은 정기감사에게 매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각 동마다 단체 회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원금은 동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직능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회원수는 이제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님들과 관변단체, 민간단체 위원들이 주민자치에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꽤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중복으로 여러 단체의 위원 직위를 겸직하는 실태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 있을까요? 거주지, 사업장, 직장 등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예,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히 주민자치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신중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모집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 추천보다 단체 추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단체에 또 주민자치를 중복으로 하게 되는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체보다는 개인 추천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은 이제 60%고요. 단체는 40%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통장분들의 경우에도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이자 구청으로부터 활동 보상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도 포함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주민자치에 상당히 많은 부분 참여를 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의 지역을 일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겸직 문제인데요. 그거는 일단 뭐 주민자치에 관련 그 규정에 뭐 어떤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로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본의회는 통장이란 직책이 각 동의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통장이 주민자치에 대거 참여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한 동의 통장 16명 중 15명이 주민자치 한꺼번에 지원하는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통장에 주민자치 대거 참여 외에도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의 위원분들이 대부분 많은 단체의 직책들을 중복되게 겸직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마을의 자치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중에 특히
주민자치와 통장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중복 겸직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통장님이나 이제 저기 직능단체원들 이렇게 주민자치회하고 겸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조례상으로는 뭐 이렇게 제한은 없지만은 동마다 이제 그 운영 세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동마다 다르겠지만은 운영 세칙에 보면은 겸직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본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 당시 주민자치 삽단과 동자치 지원관에 대해서 2024년까지만 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직영할 예정이라고 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현재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청장님,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 중인 행정조직 개편 내용 중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과로 개선될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총괄 부서로서 민방위팀도 비상상황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113개소, 풍수해 이재민 수용시설은 25개소, 지진 대피 장소는 51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지금 민방위는 81개로 이번에 다시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러면 다시 네. 홈페이지에다 좀 정확하게 좀 올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혹시 시설 장소를 방문해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네, 전체는 다 못 해봤고요. 일부들 해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 시설들이 상황 발생 시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필요한 장비와 물자는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을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을까요? 점검을 이번에 아마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저에게 좀 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장비 물자가 있어야 되는지 점검 항목 내역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럼 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죠? 네, 그 점검한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급수 시설은 몇 곳이 있습니까? 제 거 저거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수 시설이 지금 현재 23개소 있고요. 정부 지원 시설이 6개, 지자체 시설이 2개, 민간 지정 시설이 14개, 공공 시설이 1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청장님 비상급수 시설은 방문해서 또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확인은 제가 100%는 안 돼 있고요. 일부는 제가 해본 곳이 있습니다. 자, 해보셨다면 급수는 몇 톤이나 되는지 해당 용량으로 몇 명이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용량은 지금 7,190톤으로 알고 있고요. 1인당 25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 시설들에서 음수가 당장 가능한지 시험은 해보셨습니까? 그럼? 시험까지는 못 해봤고요. 지금 현재 확보율은 저희가 53%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은 해보시지 않았다 이거죠? 네, 제가는 안 해봤습니다. 예.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질 검사는 1년에 잠깐만 어디 보자. 수질 검사를 있어요. 수질 검사는 분기당 1회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있습니다. 음용시설은 1회 분기당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먹는물 공급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 제2조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관리 대상의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수질 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를 보면 용담수 등 10개소 주로 약수터들만 대상에 있지 비상급수 시설은 없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에 수질 검사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지정해서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님들은 각 동에 통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되어 있으시죠?
네. 그럼 통장님들은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별도로 교육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교육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대피시설 81개소인데 여기에서 동별로 동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통장님들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 통장님들은 제가- 교육에서 하니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네. 제 지역구의 3개 동의 통장님들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통장님 몇 분께서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민방위 대장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민방위 시설을 알고 계셔야 비상시 주민들의 안전하게 안내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교육이 저희들이 하는 횟수가 있으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그냥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강동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자치구와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구는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인근구와 비교할 때 경제 활동과 유아를 하는 30, 40대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양육을 하는 부모 계층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복지생활국장 윤호성입니다. 동의합니다. 최근 본동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개소하셨죠? 네, 개소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저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물어보며 제안을 했는데요. 본동 외에 강북구에 권역별로 공공 키즈카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간 퀴즈캠프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혹시라도 페이업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그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집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30, 40대 인구가 수가 늘고 그래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아역에 있는 거기에 저희 키즈카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북서울 꿈에서도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잘 시립으로. 알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민간하고 국공립 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해서 간식비라든지 대부분 다 지원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내막 세세한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국공립을 비롯해 특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국공립과 민간 두 축의 보육 체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줄어듦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가 질 높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외부에서도 강북구에 아이를 키우러 찾아오게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검토해 지원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학군 또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 같은 경우에 노원구의 학원가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아뉴타운 연계한 우리 구의 삼양사거리 학원가 조성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그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학원을 유치할 그 학원 시설에 들어올 경우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센티브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낮춰준다라든가 이런 거 외에 혹시 타 구에 벤치마킹 조사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그 소관에서는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육아 그리고 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나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약에 모시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청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회 가을밤의 음악회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에게 제2회 가을밤 음악회 초청장이 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명칭을 음악축제에서 음악회로 변경하셨더군요. 본 의원이
제265 임시에서 작년 4.19 민주묘지에서 개최됐던 2022년 가을밤의 음악축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초청장이나 행사 내용을 볼 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기념탑 참배단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무대 위치에 관해서는 작년과 바꾼 것이 없는지요? 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불꽃광장이나 참배단에서 하지 말고 다른 장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불꽃광장에서 하게 되면 천석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도로변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경찰 추산 10,000명 왔고요. 저희 추산 20,000명이 왔기 때문에 그 인구가 다 밀려들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기념탑 바로 뒤에 민주 열사들의 묘기 있습니다. 네, 알고 실제로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답변서에 제출한 내용이 이랬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메인 묘대 위치를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기념탑 앞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낼 때 구청장님도 읽고 검토를 한 내용입니까? 아니요, 내용은 읽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답을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의회로 답변을 보낼 때 구청장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아니 보고는 했는데요. 제가 정부 기념식 동일하게 뭐 이 부분은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자, 4.19 기념식 대통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에 따라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가을밤의 음악축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무성의하게 판단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장님도 정부 기념식도 기념탑 앞에서 하니까 음악축제 무대 설치도 상관없다는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저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19 혁명의 3공법 단체가 함께 결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겠지만 북부에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도 허가를 해야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부 기념식 음악축제 같다고 그러면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같다고는 안 보지만 어쨌건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부탁을 먼저 했던 것도 아니고요. 3단체에서 먼저 했던 거고 또 복구 보훈지청에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돼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자,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답변 내용 말씀하시나요? 아, 저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기념식과 동일하게는 아니죠.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장님. 최근에 SNS를 통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도 참여하셨던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산하 여러 시설 기관들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하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텀블러 사용하고 있고요. 탕비실에서 기본적으로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설을 한번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좀 꼭 해주십사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용품 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의 직원들, 공단 내 운동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직원들이 운동시설 이용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 네네. 자, 공단 직원들의 근무 시간 교대로 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본인의 근무 시간 내에는 운동시설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공단의 직원이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면 일반 구민처럼 회원가입 수강 신청, 결제 절차를 거쳐서 회원카드 찍고 들어가서 이용합니까? 아니면 직원으로서 출입하면서 별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운동하는 거는 확인이 안 되셨다고 했죠?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 회원처럼 절차를 거친다면 공단 직원의 운동시설의 회원 등록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용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보통 직원 워크숍이나 간담회는 어디서 진행을 하는가요? 기본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장소는 기본적으로 공단 내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 그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 못다한 얘기들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장소에서 진행하고 끝나면 식사를 위해서 식당으로 보통 이동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워크숍은 근무 시간 내 근로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으로 이동한 식사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 근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그 식당 이동하는 어떤 시간도 워크숍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의 6월 27일 문화회관 및 관내 한 식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본회의에 제출받았던 워크숍 계획 공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일정을 보면 9시부터 10시까지 현안 파악, 11시부터 12시까지 주요 추진 업무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12시부터 식당으로 이동해 중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이어 14시부터 16시까지는 24년도 사업계획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시부터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입니다. 직원 간의 소통 화합을 위해 워크숍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 도출을 식당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까? 저 부분이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팀의 업무 방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장소를 좀 변경해가지고 그 기업문화 창출이라는 그 과제가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자유 토론을 하는 게 특히 왜냐하면 거기는 팀장한테 건의 사항들을 하는 어떤 자리였습니다. 자, 점심 식사, 저녁 소통, 화합 시간 사이에 하는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을 아침부터 했었고요. 저 워크숍은 제가 지시한 상황입니다. 자, 이사장님, 이 일정은 누가 봐도 오전에 잠깐 회의실에서 모인 다음 점심 때부터 16시까지 사실상 공무를 벗어난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물로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도출된 내용 그러면 본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보통 일정 오전 일정, 중식, 오후 일정이고 오후 일정은 조금 일찍 끝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본의원도 다 알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식 때부터 통째로 식당으로 이동해서 추진하고 끝나버리는 워크숍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도시관리공단 전체 워크숍을 다 보아도 모두 17시에서 18시에 교육이 마무리되고 식사 장소로 이동했지 이런 시간에 워크숍 경영지원팀밖에 없었습니다. 자, 간담회에서는 더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담회 6월 12일에서 1차, 6월 19일 2차 진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관련 식사 비용 6월 19일과 6월 26일에 지출이 되었던데 식사 행사와 별도로 따로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간담회를 6월 12일 날 또 19일 날 했는데 26일 날 지출이 된 것이 맞다라고 보나요? 그 1차 저희들 간담회가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기본적으로 이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1차 할 때 그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19일과 26일 지출이 되었던데 이때 그러면 우리 다시 식당으로 이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몇 시에 이동하셨습니까? 4시에 맞춰서요.
4시부터 해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간은 근무 시간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워크숍하고는 틀린 날짜이거든요. 이건 간담회라서요. 네네. 무기직 직원들은 대부분이 그 7시부터 해서 4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래서 4시 이후부터 사실은 직원들의 어떤 그런 그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듣는 자리라서 저로서는 또 팀장이나 이 간담회를 주최하는 그 직원들이 2시간 동안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그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목적이 저희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소통이나 어려운 상황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 듣는 본 의원이 자리라서 워크숍 관련 지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해당 행사는 간담이어서 지출 자료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간담회의 지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6월 26일 날 식사 자리에 참석은 하셨었죠? 네,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죠. 자, 본회의는 6월 26일에 전화도 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6월 26일 오후 4시에 따로 모여서 근무 시간 중에 식당으로 이동,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복무 실태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무기직 직원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또 공단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소통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근무 시간을 마친 이후에 제가 참석하고 뭐 그 자리에서 그 뭐 과음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자, 다음 주에도 이사장님, 네. 저 근무 시간 오후 4시에 따로 모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모여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참석했다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적한 대로 공공기관의 적절한 복무 실태가 아니라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추후에 그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은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퇴직책에 대비와 적어도 공단 건물 내에서 진행하고 식사는 근무 시간 외에 해야 업무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 내에서 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공단에 감사팀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사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또 감사원의 감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모든 어떤 인사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올해 들어서 공단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몇 번이 있습니까 혹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 주요 사건 주된 징계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뭐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부분, 특히 공공 질서에 대한 부분, 회계 질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자, 징계성으로 인사 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자, 그 소개는 그러면 지시 사항에 응하지 않아서 있었습니까, 혹시? 지시사항 불이행도 있고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직책. 자, 감사팀 모두 이사장님이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단의 내부 직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만 조사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사람과 조직의 특성상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윗선의 의중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부서는 독립적인 어떤 팀입니다. 조직도 상위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는 또 저희 그 공단은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감사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은 감사 전체의 계획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매년 이런 부분들은 그 부천 감사관실에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답변 중에 한두 가지 문제되는 부분하고 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윌리스 관광촌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 중인 행정조직 내용 중 문화관광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개편되는 것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조금 더 관광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북한산 및 수유 영어마을을 부지에 조성될 서울시의 중장년 활력 플러스 행복타운 등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관광 자원을 리지스 관광이라는 테마 아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구에서 서울관광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치유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우리 구의 윌리스 관광 상품 개발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 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 질의에서 우이 양주 간 광역도로 지하터널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교통과 지역 발전의 필요성만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권 영향 등 다양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 이후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향후 타당성 조사 실시나 서울시와의 협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유아숲 체험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산 유아숲 체험원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서 북한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 더 훌륭한 숲의 강점을 살린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되기도 하였고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와 다양하게 줄거리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성된 시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주민들이 쉽게 자주 찾는 체험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이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와 여가 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인프라 구축도 최근 우리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민분들께서 맨발로 걷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만 관내에 권역별로 균등하게 안배 추가해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삼양동 지역과학공원과 북한산 유아숲 체험원 주변 삼각산동 삼각산 중학교 옆 둘레길 입구가 조성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조성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3가지 조성 후보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앞 폐상가 부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 종합체육센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 정문 출입구 바로 앞에 오래도록 비어있는 건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부지는 각종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센터가 개관할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미관상도 더 개선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부지를 구에서 매입이든 수선이든 어떤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체육센터와 연관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복지시설이나 치안시설 등 어떠한 용도로도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양마을마당 및 불당골 마을마당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양마을마당과 불당골 마을마당은 주택가와 솔샘시장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휴식 공간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주택 바로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실개월 경로당 부지 대책에 대해서 지난 제264회 임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일문일답했던 실개월 경로당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실개월 경로당 부지까지 포함된 것을 배제하고 건축허가 제한에서도 제외해 줄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기로 집행부의 항의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강북 복원회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내용도 지난 구정 질의 때 질의드렸습니다만 청년취업사관학교 계획은 현재 송중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이나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를 권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일부 인근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어 어려움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서울시와 어떤 활용 방안이 협의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은 과거 김현풍 구청장 재직 당시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던 곳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 축제들이 개최 중인데 큰마을길을 개최 장소로 활용하고 송천동 지역의 봉제산업과 관련된 타운거리 등을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